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약간 초급적인 강의,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물건을 파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쇼핑몰에 대해서 초급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나라장터나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나 매우 잘 알아, 그런 분은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고요. 나는 이 분야에 조금 모른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구조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강의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흔히들 조달 등록을 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초급적인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목만 몇 개 써놨는데요. 첫째가 국가 쇼핑몰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나라장터입니다. G2B 사이트입니다. G2B 사이트. 여기가 전체 모든 우리나라 조달청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구매, 또 물건 사고 파는 거, 용역 서비스, 공사,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될까요? 연간 100조 이상. 연간 100조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G2B 사이트가 나라장터에서. 나라장터라는 것은 그런 곳이고요. 이게 g2b.go.kr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사한 게 있죠. 나라장터 쇼핑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나라장터 쇼핑몰은 뭐지? 나라장터 쇼핑몰은요, 여기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서 쇼핑몰에서 쉽게 결제를 해서 사듯이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요번에 보호복이나 마스크를 한 10억 원어치 100억 원어치 대량 구매하고 싶다 이랬을 때 언제 입찰 공고내서 어떻게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이미 제품이 가격도 정해져서 이미 대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올려져 있어요. 우리가 물건 사듯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엔터 딱 하면 그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장터 쇼핑몰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두 부류가 뭐다? 이거는 마스라고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수제품, 조달 우수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나라장터 쇼핑몰은 마스하고 조달 우수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 마스는 이라고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은 어떤 협회, 콘크리트 협회, 보도 각종 이 물건별로 나눠진 협회들이 있어요. 그게 있다든지 적어도 3개 이상의 업체들이 그걸 요청을 해서 협회도 만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품에 대해서 구매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게 다수공급자 구매 공고가 떴다고 그러는데, 다수공급자 구매 공고가 쇼핑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 제품에 대한 이미 정해진 규격서라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고, 조달 우수 제품은요, 특별한 제한이 없이 내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발명품, 특허품 또는 마스 공급자에 해당하는 물건, 하여튼 정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우수 제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죠. 총포, 화약류, 기타 견질이 잘 되는 거, 품질의 균일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들, 막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우수 제품이나 마스를 통해서 안 돼요. 형상이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어지간한 물건들은 다 된다. 나라장터 쇼핑몰이라는 게 있고요. 가장 짭짤한 거는 이거죠. 돈이 되는 곳은 이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집중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3번 혁신장터 있는데요. 혁신장터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혁신장터 쳐보면, 또 혁신제품 쳐보면
차를 보실 수 있는데 혁신 장터는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해서 여기 혁신 장터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는 노력을 먼저 하셔서 그걸 먼저 취득해야 됩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벤처나라라고 있어요. 벤처나라도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참 좋은 쇼핑몰입니다. 물론 이제 7년 이상 됐던 업체나 그런 업체들은 벤처 인증을 받으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나라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벤처 인증을 좀 신경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장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 물건 납품할 수 있는 이것도 정부 쇼핑몰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거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입찰 자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입찰 자격이 있어야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입찰 자격은 어디서 딴다?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자격을 취득하실 때에 주의하실 사항이 있죠. 나는 이미 지금 입찰 자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마카보드 이런 거를 납품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뭘 했었느냐? 입찰을 하고 하시던 게 다른 걸 하셨던 거예요. 책이나 종이 같은 거.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입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입찰 자격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별로 입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용역 서비스업도 물론 입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라든지 그런 것도 입찰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입찰 자격 딸 때 요즘에는 조금 까다롭게 봅니다. 직접 생산 여부라든지 공장 유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물론 OEM으로도 가능한 제품이 있죠. 근데 OEM이 어떤 경우에 될까? OEM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요? OEM으로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OEM으로. 근데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뭐냐? 과거 정부에서 이 상생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물건은 중소기업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거를 못하게 하자. 이런 제품들이에요. 가구 중에 품목들 중에는 직접 생산 증명원이 있어야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서 입찰 자격을 따서 납품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입찰 자격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입찰 자격과 더불어서 그 물건에 대한 번호를 취득해 놓으면 유리합니다. 다 뭐다? 물품 번호. 물품 번호를 취득하시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하다? 규격서. 규격서가 있으면 이런 거를 할 때 편리합니다. 여기도 규격서가 들어가죠. 규격서. 그래서 이 조달청에 뭔 일을 하시려면 처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다? 규격서. 규격서는 뭐다? 사람의 명함하고 똑같은 겁니다. 먼저 그 제품에 대한 규격서를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들으시고 헛갈리신다든지 그러면 밑에다가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능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다른 강의 영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나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개론 측면에서